방금 얘기한 게 개근 거지 얘기했어. 그치, 개근 거지. 그거 알아. 내가 그건 알지. 여행 한 번 안 가냐고 이거 아니야. 그치? 여행 한 번 그러니까 안 우리 가냐고. 얘기 이거잖아. 어학연수 어, 보내줘야 되잖아요. 우리. 그치, 맞아. 또 이렇게 예시 폭삭 속았다 보면은 여기 적혀있는 아이유도 5번 세트는 여자들이 필요로 일본 가잖아. 적어서 엄마랑 아빠가 집 이사도 집 팔아갖고 보내주잖아. 그런 6번 집 세트 팔아서 보내줄 거야. 적어주면 되고 근데 문제는 올해 집이 나이스하고 없대. 선명까지 붙으면 되는 그래서 집 팔고 싶다고 팔리는 집이 여기 안 집이 없으면 적어도 못 보네. 집이 없으면 못 못 보네. 그러니까 미리 수평원 준비해. 이동된 거 설치 그리고 노후에 우리 해외여행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밑에도 뼈빠지게 올해 1년을 날짜? 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지금부터 달러 관련된 내용을 조금 준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달러 저축하시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버리는 거죠. 그게 뭔데? 은행에다 내가 만들면 되는 거야? 물론 은행에도 달러 계좌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달러를 거기다 넣어주면은 그냥 계좌로 굴러가요. 예금처럼. 적금은 아니고. 그런 계좌들이 있어서 그렇게 가능하지만 우리들이 어쨌든 우리 달러를 넣었으면 돈이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보험 상품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달러 보험 대부분 나라에서도 달러 관련된 내용으로 투자할 때 보험 상품 하라고 권유 많이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러 보험으로 한번 얘기 들어보실래요? 까지로 해서 이제 리즈환기를 해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리즈환기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소스를 드렸으니까 이건 활용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러면 그래 그럼 달러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 우리는 달러 가치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환율을 얘기해야 되는데 환율을 그냥 그 자리에서 네이버 어플을 까. 네이버 어플에서 그냥 달러 환율 달러만 쳐도 이 화면이 바로 나와요. 여기다가 고객님 미국 1달러 기준이 한화 기준, 원화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1396원인데 내가 너무 놀란 게 단장님이 오늘 아까 조회했더니 또 보세요 40원이 올랐더라고요. 10원이 올라서 1,400원대로 올랐더라고. 그래서 얘를 보여주고 그날 그 시점에 미리 뭐 이런 거 하나씩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가서 그냥 실시간으로 가도 괜찮은 거고 근데 또 하필 한 달 떨어지고 이러면은 뭐야? 그래서 맞아. 이정표가 중요해요. 그니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5년 기준으로 봐도 계속 상승선이다. 떨어져도 맨 처음 원화 기준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1년로 이렇게 봤을 때 이만큼의 수익은 나 있다. 근데 우리 보험은 10년 기준으로 하면 비과세잖아요. 이 달러 보험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적용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럼 10년에 보셔야 되는데 처음 시작했던 게 이거 좀 흐려서 그런데 1,100원이거든요. 네. 1,100원대에서 지금 이만큼 올라가지고서는 벌써 1,400원대라고. 심지어 그때 그 막 개엄 터지고 막 요 시기 때 요때였는데 요때 막 1,500원까지 올랐어. 그러니까 고객님 네. 금이랑 달러는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나중은 없어요. 우리 다 모든 게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지. 그냥 당장 해가지고서는 돈 버는 거는 1년짜리 적금 드세요. 적금 뭐 많잖아요. 근데 요즘 금리가 안 좋잖아. 자, 여기 중요해요. 금리가 안 좋잖아. 그래? 아, 그치. 요즘 금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은행에다 적금 넣어서 모아놨는데 돈을 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달러에다가 조금만 길게 투자해보셔라. 어쨌든 미국은 강국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미국은 그게 있어. 내 식구 이거는 잘 챙겨. 그래서 남의 애들한테 관세 부과하고 하는 이유가 내 식구는 챙겨줘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니네가 내놔 이거거든. 그래서 내가 달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걔네한테도 내가 1구조, 객식구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고객들한테 하나씩 얘기를 하면서 가스레이팅을 하는 거야. 왜냐면 어쨌든 수익률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혹시나 고객은 주식을 한대, 펀드를 한대, ETF를 한대 등등등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식으로 이런 그래프 보신 적 있어요? 없지. 이런 그래프가 어딨어. 지금 삼성도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전 주식도 몰라요. 그냥 이런 것만 알아. 삼성이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는 힘들다. 그리고 주식은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이 좋다. 미국이랑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이것까지는 아니까 고객들도 그 정도 지식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한테 이 정도 소스를 툭 던지면 아 얘가 그래도 좀 알긴 아는구나. 요거까지는 인지를 하거든. 이런 그래프 보신 적 없으니까 우리 이런 그래프에다 투자를 하시자. 그래서 내가 그 달러 보면 진행하면은 이 수익률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야? 그쵸 고객님. 그 내용을 MVA라고 하고 영어를 환차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말로 환차익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가 달러 보험 가입하려는 이유는 그 환차익을 보려고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중요해요. 자, 우리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잖아. 네. 그래서 대출도 문제인 거고 적금도 다 들어갔던 거 필요가 없는 거고 금리가 내려가면 우리 공시율 떨어지죠? 공시율 떨어지면 내주율 떨어지니까 보험료가 올라. 우리 지금 8월 달에도 보험료 인생의 이슈가 있잖아요.
자, 요거는 보험 기준이야. 네. 근데 공시율이 떨어지고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채권은 올라요. 자, 음. 보험이 네. 투자를 해서 달러로 운용을 해주는 거던 변액 상품이던 이거 다 채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채권, 펀드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요 정도 상식은 갖고 있어야 돼요. 보에는 보험 상품으로 투자가 되는 거는 보험회사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운용 수익률이라는 걸 확인을 하는데 그 부분이 주식에 투자해서 망할 일이 없어요. 주식보다 조금 더 안정성 있는 게 펀드 이거 채권이잖아요, 고객님. 그러면 고객이 몰라도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 아, 어쨌든 모르는 얘기인데 얘가 되게 자신있게 얘기해주니까. 근데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요. 그럼 채권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원화 화폐 가치가 떨어져. 기준금리 떨어지면 우리 원화 필요 없으니까 적금 안 드는 거잖아. 네. 맞죠? 네.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상승을 해요. 그래서 3번이 중요해. 어쨌든 그냥 우리 3번을 누면 딱 들어오네. 그냥 원화가 금리가 뚫리면 우리 진짜 의미가 없는 거지. 그치. 근데 문제는 그게 그래서 이게 징빙자예요. 고객님,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는 거야. 이거에 증빙이 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그냥 이걸 써주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저희가 보험 상품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안서에 공시율이라는 게 들어가서 보험 환급률이나 이런 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 보험료가 올라요. 그래서 고객 설계사들이 연말되거나 4월 되거나 8월 되면 보험료 올라요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보시기에 조정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달러가 중요한데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우리 원화 어떻게 해요?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죠.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이제 달러 상품을 봐야 되니까 네. 우리가 봐야 되는 달러 상품은 일단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오늘의 달러 양분. 요건 일시납 상품이에요. 네. 그리고 최저가입 금액이 만 달러 기준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미국 채권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은행도 적금 들 때 금리 높은 거에다 가입하잖아. 채권이 높으니까 지금 해야 된다. 미국 채권에다가 투자되고 있는 상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투자되는 거를 한 차익으로 운영해서 조금 더 수익률을 많이 보려고 진행한 상품이다 봐주시면 되고, 공시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채권 가격에 수익률이 올라서 환급금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나 상품으로 지난달 기준으로, 아직 이번 달 거 제가 정리를 안 해서 지난달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메트라이프는 124.8%였고 그나마 높은 게 동양연대복이 123%였고 달러가 제일 높은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공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금리가 떨어져서 공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해지 환급금이 높을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한 차익 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원장님이 영업전략하면서 내가 가입하는 이 금액, 가입한 적립금액에다가 곱하기 124.8%를 해주는 게 환급금이고 플러스로 한 차익 준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124%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10년 뒤에 만약에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환율이 더 올라있다라고 하면은 124%가 아니라 더 높은 환급률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차익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거를 인지를 해주시고 그래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확정공시율이에요. 20년 동안. 요 오늘의 달러 연금은 일시납으로 내가 넣어놓고서는 풀리기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풀렸을 때 20년 동안 확정이율로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공시이율을 확정으로 준다고 하면 해지환급금은 확정이겠네? 오케이?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20년 동안. 물론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 20년만 확정이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네. 그래서 확정 공시율로 20년 동안 주는데 지금 현재 공시율 기준으로 계산을 때려보니까 이거 이번 달 거 나온 거 지금 바로 그냥 따온 거거든요. 5.4%. 우리 5.4%짜리 예금 없잖아. 네. 일시납 상품은 예금 상품이랑 같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없잖아. 5.4%짜리 어디서 지금 예금 금리 확인하면 제가 지난달에 교육하기 전에 확인한 게 2.1%였거든요. 평균이. 근데 5.4%짜리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목돈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 박아놓는 게 이득이지. 그리고 이 상품 기준으로는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거치형이랑 쿠폰형 기준으로 나눠질 건데 여기서 제일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거치형은 거치해준다고 그냥 내가 일시금으로 예를 들어 1억을 여기다 그냥 박아놓고 나 쭉 묵혀가지고 확정공시율 받으면서 그거 환차익 받아가지고 먹겠다고. 그거 진행하는 게 거치형 기준이라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여기 솔직히 그대로 있는 내용, 세부적인 내용이랑 교육용으로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고객 같은 경우 바로 보여줘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 0.5% 포인트 하락시
1% 하락씩, 0.5%포인트 상승씩 요거 나눠지는데 요거 기준으로 현재 가입 금액의 공시율 적용했을 때 하락했을 때 기준이거든요. 자, 우리 금리가 떨어지면 공시율이 어떻게 돼? 금리가 떨어지면 공시율도 떨어져요. 그럼 공시율 하락시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우리는. 그러면 하락했다라고 했을 때 1%포인트가 떨어질지 0.5%포인트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떨어진다라는 가정하에 계속 보면 내가 가입 시점 기준의 적용이율은 이거였는데 벌써 102%래. 심지어 1년 차입니다. 1년 차만 넣어놔도 내가 원금은 그냥 그대로 보존된다. 우리 보험 상품 중에 1년 넣어놓고서는 보존되는 상품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심지어 그 와중에 지금처럼 금리가 진짜 미친 듯이 트럼프가 미쳐가지고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11%를 그냥 받을 때 1년만 묵혀놔. 1년 적금 떠놓고서는 11% 주는 은행이 없어. 아무 데도 없잖아. 근데 2년 돼요? 더 오르겠네? 3년만 묵혀놔도 1% 하락한다고 하면은 120%라. 물론, 자, 여기 중요해요. 고객한테 설명해줄 때 지금은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먹힐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만, 올랐을 때 가정도 해줘야 되잖아? 올린다라고 했을 때도 고객님 제일 많이 떨어진 게 72% 기준이야. 어쨌든 조금만 묵혀놓는다라고 하면 원금의 부분 가능하다. 물론 환율이 아까 보신 것처럼 들쑥날쑥은 하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 곡선인 거지 들쑥날쑥은 하니까 떨어지는 시기가 올 수는 있대. 고객님 이 상품은 못해도 3년 이상은 묵혀놓으셔야 되는 상품이고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정권을 쥐어잡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금리가 오를 일이 없을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소견을 냈어요.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냈어요. 거의 한 5년 동안은 금리 오를 일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셔야 됩니다. 고객님 1억 묵혀놓고서는 이 정도 금액 받아갈 수 있는 데가 어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을 달라고 진행하신 고객님이 전화왔거든요. 갑자기 되게 조용한 목소리로 다음 달에 우리 집에 아저씨 몰래 좀 와. 왜요 어머니? 내가 목돈이 좀 생길 것 같은데 그거 나 이거 또 하고 싶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돈 생기는 게 1억이래요.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 제가 오늘처럼 PT 해드리고 가입하신 다음에 어머님이 그냥 저한테 자기 남는 제 연금생 국민연금 받을 예정이시거든요. 국민연금 받는 금액 적금 들어놨던 거 하나씩 다 오픈해 주셨는데 1억짜리가 없었거든요. 갑자기 1억이 생겼대. 일단 어머니 다다음 달에 갈게요. 아저씨 몰래 갈게요. 하고서는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모른다. 근데 그분이 24세 어머님이신데 아직 요양보호사 일을 하세요. 이거를 내가 알려줬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어머니 달러라고 치면 여기 환율이 바로 떠요 라고 보여줬거든. 근데 언니 그걸 계속 보고 계시는 거야. 주식 보듯이 주식 보듯이 계속 보시면서 내가 이거를 지금 가입하신 지 1년 조금 안 돼 가거든요. 이제 8개월? 8개월 동안에 심심하실 때도 보신 거야. 보시면서 내가 이걸 보니까 그럼 되는 거네. 내가 너무 재밌어. 다음 달에 몰래 와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바로 보이잖아. 솔직히 주식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는데 오르고 내리는 거 몰라. 빨간불 파란불 이거밖에 모르는데 얘는 그냥 바로 보이잖아. 올라가는 거. 이거 그래 보면 올라가는 상승 곡선이 바로 보이잖아. 금도 마찬가지. 그거 진행해 주시면 된다. 거치형은 그래서 묵혀놓기만 하면 되는 거. 다만 얘만 진행하면 우리는 돈이 안 돼요. 얘는 내가 1억을 넣어놔도 우리한테 인정 실적으로 들어오는 게 2%야. 다행히 저는 이제 거기서 또 판매를 껴가지고 진행을 했으니까 돈을 좀 벌긴 한 건데 2%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몰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저 쿠폰형 기준이 여기 중요한데 쿠폰형은 거치로 넣어서 내가 받을 원금 금액 있죠. 그 원금 금액은 실질적으로 오늘의 달러 연금은 연금 상품이라서 가입하고 나서 20년 확정 공시율 동안에 묵혀놓는 거치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연금 개시. 연금으로 개시해서 우리 일반 공시율 상품처럼 나 뭐 5년에 확정해서 받을 거야, 중실토록 받을 거야, 15년만 받을 거야 요거 설정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20년 뒤에는 무조건 연금으로 개시를 해야 되도록 아예 설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20년 후에 나 이거 연금으로 설정하기 전에 미리 이걸로 불려지는 이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공시율 적용해서 아까 5.4%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그 이유를 땡겨서 쿠폰 형식으로 이자를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쿠폰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3년에서 20년까지 내가 설정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쿠폰 받는 시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쿠폰 지급은 무조건 가입하고 나서 이거에부터 바로 개시. 내가 어쨌든 원금은 남겨놓는 상태로 진행을 할 거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5년, 7년, 10년 기준으로 받겠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면 되고 예시들이라 보면 아까 그 어머니
3천만 원을 요걸로 쿠폰형으로 해가지고서는 5년 동안 쿠폰 받는 거 기준으로 해놓고 저랑 약속한 게 10년 정도 되거나 그 중간에 어머님이 돈이 없으면 차라리 해지하자고 얘기했어요. 쿠폰 받는 거 끝나고 5년 이후에서 10년 사이에 그 이후까지 가져가시고 나이가 너무 많으신데 80세 넘어가지고 연금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차라리 그거 빼가지고 딴 걸로 불리는 게 더 이득인 거니까. 그래서 5년으로 진행을 해놓고 5년 뒤에 이제 그거 가지고 단기납 통신을 발표를 한 거죠. 그 달러를 가지고. 그래서 요걸 넣어서 목돈도 이제 내가 관리할 수 있게. 그 목적으로 하는 게 오늘의 달러 연금이에요. 그래서 그 쿠폰형 금액은 이해는 되시죠? 그냥 이자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자에 원금이 조금 껴있긴 하더라고요. 얼마를 쿠폰형으로 나오셨어요? 그 오늘. 예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내가 오늘의 달러 연금에다가 일시로 묶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중에 보통 계산해서 있다가 제가 일부러 그 제안을 뽑아온 건데, 이 중에 한 40% 정도 플러스 이자 되는 금액 기준이 쿠폰 금액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3년이나 20년 기준인데 우리가 하려는 목적 기준으로는 5년이나 7년으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5년 기준으로 받아가지고 이 금액을 이제 달러 종신으로 바꾸는 걸로 진행을 해야 어쨌든 목돈이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하려는 컨셉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5년에 받으면 그냥 제한차 금액이 설정이 돼요. 어쨌든 받는 이자 금액은 공시율 기준으로 5.4% 기준으로 확정해서 줄 거니까 이거 기준으로 이 5년 동안 줘야 되는 쿠폰 금액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5년 동안 받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나 나오나? 250달러 정도 나오다라고 하면 이제 계산을 때려보는 거지. 현재 환율 기준으로.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환율 기준이 일단 지금 당장 상승선으로 계속 오를 거잖아. 그리고 만약에라도 떨어졌다라고 하면 오르는 시기에 해지해버리면 되잖아. 조금만 더 묵혀놨다가. 그래서 이 환율 기준으로 계산해서 얘를 어쨌든 익숙한 걸로 원화로 해서 제한시간다가 밑에 써봐. 우리는 250달러 계산하면은 이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는 얘를 달러 정신으로 할 거고, 그래서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25달러면 얼마야? 250달러면 계산 한번 해주시죠. 250달러. 35만 원? 예를 들어 35만 원이라고 가정해. 35만 원 기준으로 곱하기 5 5년. 곱하기 12 하면은 내가 어쨌든 5년 동안 받는 확정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 이 금액이랑 내가 제한사 봤을 때 그럼 20년 뒤에 아니면 5년 뒤에 해지하는 해지 환급금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얘도 원화로 계산을 해. 그래서 이 금액이랑 플러스 하면은 고객이 낸 5천만 원보다 어쨌든 이득이라. 그래서 그거 계산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얘기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따 제한사 보면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어렵지만 이해는 되고 있죠? 이따 제한사로 계산해보면 확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쿠폰 금액은 이렇게 진행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게 달러 중심 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2% 먹는 거 아니고 우리 돈 좀 벌어가야 되니까. 심지어 달러 중심이 수수료도 높은 편이고 시책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단기납 중심 표 매달 정리해서 보내드리잖아요. 수수료표 정리해놓은 거. 거기 보면 1, 2등 안에 들어요. 다 그냥 단기납 중심. 우리 단기납 중심은 다 팔아봤잖아. 어느 회사 거는 팔아봤고 우리 130%로 이득된 게 하이즈잖아. 그거 단기납이니까 판 거잖아. 130% 이득 받으라고. 똑같아요. 124.8% 기준의 단기납 중심 상품인데, 다만 달러로도 납부가 되고 원화로도 납부가 되고, 여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년차 해지연금률 124.8% 받을 거고, 플러스로 내가 가입한 시기보다 환율이 올랐어. 그러면 이거 LVA 환차액도 받아가지고서는 내가 124.8%가 아니라 130%가 될 수도 있다. 그거는 확정이 아니니까. 확정으로 124% 줄 텐데 플러스가 더 있어. 고객아 이런 상품 없어. 24% 더 주는데 플러스 더 준대. 그런 애가 어딨어. 근데 만약에 환율이 떨어졌어. 그래도 124% 나온다. 이건 확정이니까. 그리고 달러로 나중에 저축전환 관련된 내용도 가능하고 피보험자도 결제가 가능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자금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우리 애들 자녀 어학연수 보내고 해외연수 보내고 진행할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가입을 해놓고 10년차 납부 끝나고 나면은 피보험자를 교체해가지고서는 애기 기준으로 중도 인출을 하면 돼요. 우리 교육보험 컨셉이 단기납 중심을 다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납부 끝나고 나면은 일부 중도 인출, 또 일부 중도 인출 해가지고서는 애기 초등학교 졸업하면 졸업 선물, 입학하면 입학 선물 요거 주라고 하는 컨셉이 교육자금 컨셉이거든요.
해주고 애기한테 중간중간 돈 뺏어 써라. 애기한테 그 통장으로 물려주면 되죠. 아니면 애기를 못 믿겠어. 애기를 못 믿겠으면 엄마가 뺏어 주면 되잖아. 달러 통장으로 만들어서. 아니 달러 통장으로 굳이 안 해도 돼요. 아 그래요? 자, 그 얘기를 안 해줬구나. 오늘의 달러 연금은 이 쿠폰 금액을 받으려면 달러 계좌가 필수예요. 아 달러 쿠폰 금액을 받을 때 달러 계좌가 무조건 있어야 돼서 달러 금액을 그 달러로만 이자 금액을 주는 거라서 무조건 달러 계좌가 필수로 들어가요. 얘는 원화로도 납부하셔도 되고 내 통장으로 넣어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제 납부하는 방법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래서 정리를 했죠. 네. 자, 달러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달러로 추천해요. 어쨌든 내가 PT한테 계속 달러 얘기를 한 건데 이거 원화로 내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고객이 불편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PT 나가서 보장분석에 달러만 가입된 고객들 한 번씩은 만나보지 않았어요? 없어? 한 번도 없었어? 없었어요 아직도. 오, 가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분명히 가입할 때는 13만 원으로 했거든? 근데 16만 원은 보험료가 올랐어. 왜 그러는 거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환율이 올랐잖아. 실질적으로 고객한테 이득이야. 네가 돈 더 많이 낼수록 환율이 올랐으니까 네가 정해놓은 금액에 대한 환율이 올라서 보험료가 오른 건데 나중에 그것도 다 돌려받을 금액인 건데 고객이 인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고객님 근데 왜 이걸로 진행하셨어요? 달러 보험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까는 거죠. 실질적으로 나쁜 건 아니야. 제대로 가입한 건 맞지만 고객한테는 관리해주는 차원에서 우리 변액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변액해놓고서는 투자 운영되는 거 변경 가능한데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게 뭔데? 근데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 좋은 데다가 넣으셔가지고 그거를 원래 보험 설계사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고객님 지금 조회해보니까 환급률 반토막 나있고 이런 거 얘기해서 깠잖아. 우리 송골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깠잖아.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진행할 때 똑같이 해서 달러로도 납부가 가능해요. 달러로 납부를 하면 달러 계좌로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동일한 달러 금액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250달러라고 가져간다라고 하면 지금 원화 기준으로 35만 원인데 고객은 계속 25달러로 돼. 근데 원화로 나중에 환산해보니까 저기 올라가지고서는 40만 원 돈까지 올랐어. 그럼 고객이 돌려받을 때는 그 40만 원을 계산해서 돌려받을 거야. 근데 어쨌든 보험료는 오르는 거 없어. 250달러 나가는구나, 250달러 나가는구나 이렇게만 보면 되니까. 달러 계좌도 똑같이 운용되는 건이라서 그 입출금 내역이 보여요. 250달러, 250달러, 250달러 이렇게 보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첫 번째. 그리고 원화로 납부하는 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원화로 납부했더니 처음에 가입할 때 이 금액이었어. 그게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서 보험료가 계속 바뀌어. 지금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보험료가 약간씩 몇백 원씩 천 원씩 올라갔다 내렸다 막 됐는데. 매달. 그냥 환급률 보고 납부. 작년에.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따로 말은 안 하는데 나도 이거 왜 그러지?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고객이 아직 모르는데 근데 그게 막 금액이 커지면은 그래서 저게 달러로 계좌를 만들어주고 하는 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달라지지는 않겠네. 달러로 해놓으면. 근데 내가 이거를 만든 거는 뭐 오늘의 달러 연금이랑 엮어서 만들 때는 얘기를 하는 게 편한 거고 상황마다 상황별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오늘 달러 연금 하면 어차피 달러 계좌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이걸로 진행하면 고객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거. 그리고 원화 보정 납입은 내가 단계단 통신으로 달러 통신을 따로 할 거다라고 하시면 원화 보정 납입으로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일 수 있겠죠. 네. 그거 보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납부하는 방법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달러 계좌는 네. 만드는 방법이 쉽습니다. 내방하셔도 되고요. 어플로도 되고 홈페이지로도 돼요. 다만 대부분 이제 은행에서 조금 금리가 높고 잘 운용이 되는 게 그 여행 계좌예요. 해외여행 가가지고 쓰라고 우리 그 체크카드 쓰는 트래블 계좌, 트래블 체크카드 있잖아요. 그 트래블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개설하는 계좌를 다 일본어로 띄워놓더라고. 그래서 고객이 뭔지 모르고 이거 여행 갈 때도 된다고 하니까 이걸로 해야지 라고 해서 만약에 개설을 하면 걔는 자동이체를 걸 수가 없어요. 그 보험사에서 막혀있더라고요. 우리 옛날 초창기에 막 토스 계좌 막혀있고 그랬잖아요. 카카오뱅크 막혀있고 그것처럼 막혀가지고 돈이 있는데 안 나가. 이것도 내가 시행착오를 겪었어. 그 어머니가 진행을 하는데 못 모르고 만들었다가 출금이 안 된다고 보니까 어머니 무슨 말이에요? 나 그때 돈 넣어놨는데 이거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근데 실질적으로 쿠폰 금액도 안 들어왔고 나가는 것도 안 나왔어. 그래서 쿠폰 금액은 보험사에서 쌓아놓은 상태였고 그래서 은행에 같이 전화해가지고서는 이거 그냥 입출금 가능한 계좌로 바꿔달라. 근데 일반 입출금 아니고 자동이체 되는 계좌로 확인해달라 라고 해가지고서는 추가 개설하고 트래블 계좌를 그냥 아예 막아버렸어요. 헷갈려서.
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네. 트래블 계좌 안 된다. 트래블 계좌 안 돼요. Q&A는 질문하셔도 되고요. 고객이 질문 많이 할 거라서. 고객이 그치? 그때 버벅거릴 거잖아 이제. 네. 그래서 이게 뭐가 좋은 건데?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험 상품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 상품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금융보험이고 오늘의 달러 연금은 연금보험이잖아. 투자 상품이 아니라 그냥 돈을 불릴 수 있대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사성으로 조금 목돈으로 돈 불릴 수 있는 목적자금용으로 가져가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상품 자체가 종신이고 연금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 되는 기준은 정해져 있잖아요. 변액이 아니니까 고객한테 예금자 보호법, 우리 보험도 적용되잖아. 네. 예금자 보호법과 관련된 내용 때문에 어쨌든 투자된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돈은 줘야 되는 게 규칙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서 이득은 볼 수 있지만 고객이 손해볼 일도 많지는 않다. 손해를 볼 수는 있으니까 많지는 않다. 그리고 환율이 높은 시기에 가입을 했더라도 어쨌든 시간에 투자하는 거고 어쨌든 10년을 볼 거니까 10년 기준으로 투자하게 되면은 평균 달러 기준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저거 더했을 때 기준 금액을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계속 해주면 그러면 나 그러면 이거 자녀 유학자금으로 진행해놓을 건데 그럼 나중에 이거 나중에 돈 찾으려고 하면 비싼 거 아니야? 달러 기준으로 우리 여행 갔다가 돌아와도 내가 원하게 준 만큼으로 못 받을 때도 있던데 환자 수수료 어떻게 돼? 1달러 2원밖에 안 해요. 싸요. 그럼 2원밖에 안 해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해주시면 되는 거. 그래서 우선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있을까요 혹시?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